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주말 앞둔 금요일 좀 편해야 되는데 개장 준비 들어가기 전에 불편한 게 많습니다. 자, 근데 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채권 수익률이라는 것이 좀 가파르게 올라와서 시장이 좀 놀라고 있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해석이 이제 분분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국내 시장도 뭐 100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니까 주식 투자 진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비트코인으로 또 잠깐 가봤더니 비트코인도 만만치 않은 변동성. 자, 그래서 이제 본질을 좀 잘 파악해가지고 그래도 이게 시점이 좀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또 뭔가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일발장전 주제는 시장 금리는 오르지만 생존의 종목 전략이다. 이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이제 성장주와 뭐 경기 방어주 뭐 이런 쪽에서 가치주하고 경기 순환주로 자금이 회전을 할 겁니다. 미국도 아마 그런 추세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날 때고, 그래서 오늘은 가치 투자와 모멘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양수 겸장 기업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좀 저가 기업이긴 한데 저가라고 해서 뭐 부실 기업은 아닙니다. 화면 보시도록 하죠. 공부해 봅시다 의미니까 사조동화원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이 가치 투자자들이 좀 선호할 만한 기업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보통 기업을 이제 리스팅업을 할 때 이 퀀트 계량 경제를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하는데 5년 평균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평균이 사조동화원은 평균이 한 1.6배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PBR은 0.8배. 딱 절반이죠. 그러면 이제 평균 PBR하고의 괴리율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상장 기업 리스트를 쭉 뽑아보면은 DB손해보험 다음으로 이 사조동화원의 괴리율이 높습니다. 사조동화원 다음은 바로 삼성화재. 그러니까 DB 손해보험하고 삼성화재 중간에 다 껴있는 1, 2, 3등인데 그중에 2등입니다. 사조동화원이. 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이것이 2,100억 원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700억 원보다 월등히 순자산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시장에서 1,700억만 있으면 주식을 다 사들여가지고 하면은 지갑으로 2,100억이 들어온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한 방, 두 방, 세 방을 기억하실 텐데 세 방 얘기할 때 10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50만 원에 판다면은 소비자의 선택은 당연히 사야겠죠. 그죠? 네.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재료만 있으면 부족한데 이 실적이 또 뒷받침이 돼요. 개선세가 뚜렷하고 2020년도 3분기까지 매출은 3천억 원, 이익은 135억. 그러면 2019년도 온기 실적보다는 이게 많고 조만간 3월 달에 이제 2020년도 온기 실적이 나올 텐데 당연히 3천억, 135억보다는 높겠죠. 그것도 포인트고 실적 개선의 이유를 보면은 이 회사는 잘 아시겠지만 재분이 주력입니다. 최근에 국제곡물 가격 제가 가서 들여다본다고 했는데 밀가루 가격, 밀 가격도 어제는 잠깐 쉬었지만 오늘 아침에 계속 원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분 판매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이제 최근에 보면 외식보다는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돼지고기 수요도 늘어나면은 배합사료 가격도 올라가죠. 이 배합사료는 옥수수, 대두박, 그다음에 소맥을 섞어가지고 만드는데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포인트는 펫푸드죠. 성장 산업인데 이것도 최근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는 국내에 대부분을 수입해 오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하나 더 붙이면은 후쿠시마 원전입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그 제품 중에 양식 어류 사료가 있어요. 근데 이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안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양식하는 분들 좋죠. 네. 근데 이 어분 사료가 또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그것이 뭐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 그래서 가치주의자, 장단기 모멘텀을 겸비한 뭐 양수 겸장 기업이다. 1,000원대 주식이니까 부담도 없으실 거고 개별 소비자들도 좋아하시고 투자자들. 근데 이제 부실기업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무거울 것 같으니까 가벼운 걸로 한번 금요일로 들여다봤고. 자, 첨언. 의견. 정말 뭐 시기적절하게 잘 이렇게 옆으로 트신 것 같아요. 어제 하나 얻어 걸렸어요. 네네. 또 멍 때리고 있다가. 네. 일단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는 이 변동성이 휩쓸리지 않을 뭔가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 거고 네. 그 무엇인가가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거면 더 이제 좋을 수 있겠죠.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음식료 업종이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 경기 방어주다 또 시장 방어주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 이제 이 음식료 업종에 관련된 종목들이 만성적인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사조 동아원은 이제 거의 가장 낮은 그런 스코어를 좀 내고 있고 그걸 이제 뭘 의미를 하냐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이제 사조 동아원도 한번 한 5년치 이 수치를 쭉 보니까 뭐 한 4천억 정도의 매출에 네. 작년이야 이제 2019년도에 살짝 조금 네, 영업 그런 적자가 게 좀 나긴 했는데 있긴- 영업 적자는 아니고 적자까지는 적자는 아니고요. 예. 아닌데, 근데 뭐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사이를 좀 꾸준하게 좀 벌었던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원맥, 소맥 이 선물가를 딱 해서 붙여 보니까 거의 한 뭐 제가 뭐 정확한 수치적으로는 이제 아니어서 한 0.8 이상의 상관관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이런 이제 밀가루 가격의 상승을 하는 그런 시점이라면 네. 올해 실적도 당연히 좀 좋아질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원맥, 소맥, 밀가루 가격이 계속해서 좀 항진을 하고 있죠.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크게 이 실적을 뒤로 돌릴 만한 이제 그런 이슈는 좀 없어 보일 것 같고 반면에 사조그룹이 네. 뭔가 조금 주가들 보면 사조산업하고 네, 사조산업은 우리 왜 잘 아시잖아요. 골프장, 그렇죠. 해슬렉스, 해슬렉스. 하남 뭐 그 이슈인지 자산 리밸런싱을 다시 한 건지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네. 움직였었죠. 그럼 뭐 거기에 이제 또 대주주가 이제 사조 동아원의 대주가 사조산업 네, 네. 네, 되니까 하여튼 뭔가 사조그룹이 좀 많이 소비재이면서 이제 음식료 쪽이니까 좀 이제 방어적인 성격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뭐 말씀드리는 뭐 가운데 조금 더 이제 더 붙이자면 네. 반면 이제 라면 업계는 최근 이제 죽을 맛이죠. 지금 밀 가격도 거의 한 50% 정도 올랐고 이제 파뮤 기름 가격 뭐 말하자면 이제 식용유 같은 그런 네. 파뮤 가격도 40%가 넘게 유탕면이라고 라면 네. 튀겨가지고 제품 만드는 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라면은 이제 물가 지수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함부로 못 올리게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생산해서 판매를 할수록 그 줄어든 마진으로 좀 매출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오뚜기, 농심 이런 종목들은 정말 어떤 이 곡물 가격 상승에 편승하지 못하는 좀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쭉 보니까는 한 5년, 4년 요 정도 사이클에 한 번씩 그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네. 라면 가격 인상이. 그렇게 보면 올해가 5년째 되는 해이니까 저는 뭐 라면 이런 회사들도 아무래도 좀 올 한 2분기, 3분기 정도에는 인상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PBR에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투영을 해주는 게 이제 국채 금리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본다면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모멘텀이 있는 이제 음식료 업종에 좀 저평가된 기업은 정말 좀 저도 이제 딱 종목 네. 받고 좀 아주 영악하게 선택을 하셨구나. 그 신성이인지 기억하실 거예요. 네. 요즘은 뭐 주가가 좀 조용하지만 네. 1,000원대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것도 4,000원 가나요? 그런 건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혹시나 해가지고. 예. 아니야, 모르죠. 네, 그런 근데 이제 면에서 신성인지의 초기처럼 이런 것도 이제 좀 느낌이 그렇고 최근에 이제 팜 스토리도 우리가 한번 네, 네. 뭐 돼지 돼지고기. 육돈 가격, 네. 돈육 가격으로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이제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꼭 1,000원짜리라고 저가주라고 이제 치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잘 찾으면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을 좀 붙여드리자면, 그거 좋죠. 네네. 붙여요.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DL이라는 종목이 DL. 네. 화학 업종 내에서는 PBR이 가장 낮습니다. 어제 또 이제 유가는 안 빠졌어요. 다른 품목들에 유가는 올랐습니다. 63달러 조금이나마. 정도 유지되고 예.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이 DL이라는 뭐 이렇게 NCC가 있다 보니까 장치 산업이니까 이것도 뭐 만년 뭐 저 PBR 산업이긴 합니다만 그 기업 분할한 이후에 뭐 다른 건설주나 화학주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은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요즘에 화학주에 꽂혀 있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DL이라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더 이제 좀 농산물 뭐 이런 쪽으로 좀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양물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김영민 매니저도 얘기하셨던 네, 그 농기계. 그렇죠. 요즘에 미국도 상당히 귀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양물산이 굉장히 예쁜 디자인의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오늘 뭐 1,000원짜리 특집이에요? 트랙터가 있다 뒤에 보니까 빼놓고는 그러네. 예.
예, 동양물산 지금 이제 수주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날씨 탓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걸 이제 계속해서 농기계에 대한 그런 수요도 좀 뭐 급증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뭐 같은 농사를 지어도 훨씬 더 수익성이 좋아질 거잖아요. 네. 아무리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영향이 있다 그러면 귀농 인구에 대한 또 귀농 인구가 이 농기계 구매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일단 뭐 저 PBR 약간 가치 투자 개념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이 되는 DL을 좀 보고 싶고 요 이제 농산물 관련돼서는 네. 조금 옆으로 틀어서 동양물산이라는 이제 동양물산. 트랙터 전문 기업 뭐 실적 보셔도 상당히 작년에 좋은 실적을 냈으니까 올해도 그 모멘텀은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두 종목을 좀 붙여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나는 자연이다 특집처럼 돼버렸는데 네. 1,000원짜리 혹시 1,000원짜리는 아니고요. 아니고. 종목이 겹칠까봐 저는 좀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지금 겹친 건 없어가지고 제가 종목을 또 좀 쫙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가치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네. 가치주라는 게 사실 뭐 별게 아니라 사실 기업의 어떤 본연적인 어떤 가치보다 좀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 시장의 트렌드에서 약간 조금 이제 빗나가 있지만은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큰 그런 기업들을 얘기하는 금리 거잖아요. 상승기에는 저 PBR 주들이 조금 주목받을 그렇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인 또 저 PBR 자산 가치에 또 부각되는 종목 중에 LS라는 종목을 소개를 LS. 조금 해드릴게요. 네. 이 종목이 사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재, 농산물 가격하고 다 직접적인 또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본업이 이제 요즘에 이제 구리 가격 막 급등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동재련과 관련된 또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새 막 해저 터널 뭐 이런 얘기도 그 부산 시장 선거 관련해서 이슈가 좀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근데 그건 좀 그렇다. 네, 뭐 그래서 어쨌든 동재련과 관련된 뭐 구리 가격 상승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또 LS고요. 네. 또 LS 엠트론이라는 자회사가 또 소형 트랙터, 방금 이제 동양물산 얘기해 주셨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소형 트랙터를 미국에 이제 또 수출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조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치주의적인 측면에서 LS도 지금 PBR로 따져보면은 한 0.7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이제 바닥을 치고 살짝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들어 누워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추세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한 종목 쪽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야말로 이제 뭐 저평가 가치주라고 얘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어쨌든 또 한국전력이잖아요. 한전. 네, 한전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국전력은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아프다, 싶고, 한전. 뭐 물론 뭐 올해 이제 전기료 인상과 관련된 뭐 불확실성이 분명히 조금 있기는 한데, 뭐 저는 조만간에 뭐 이건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는 어쨌든 전기료 현실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조금 추진이 좀 돼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한국전력 뭐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식의 이제 모멘텀이 조금 부각이 되면 분명히 이제 한번 가능성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그야말로 또 주가도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3만 원대에서 2만 3천 원까지 근데 쉬지 않고 한 번에 그냥 다 빠져버렸거든요. 네. 다시 한번 또 저가 매력이 좀 부각되는 완전히 이제 바닥권 평균적인 가격으로 지금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또 배팅을 좀 해놓으시면 뭐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두 종목 정도 추가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현대차의 그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사전 판매 아까 2만 대라고 네, 하셨잖아요. 2만 5천 대. 2만 5천 대. 그 전기 누가 넣어요? 한전이 넣잖아요. 그렇죠. 참나 이 한전 네. 주가는 정말 아이러니한 미스테리. 네. 그러니까 주주가 되기 싫은 기업. 근데 뭐 결국에는 뭐 정상화되면 어느 순간인가 또 제값을 받겠죠. 네. 지난 말에 조금 움직이는 듯 싶더니 결국엔 또 내려오고 참 무겁은 주식입니다. 자, 어제 뭐 SK 하이닉스 카카오 앱 익명 분할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뭐 이런 것도 조금 가치주하고는 좀 동떨어질 수 있는데 좀 얘기를 좀 붙여. 하이닉스는 이제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근데 뭐 저는 하이닉스는 뭐 어쨌든 뭐 일단 15만 원 위에서부터 새롭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은 계속해서 드리고 싶고 그거는 네. 이제 뭐 이따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아까 이수철 이사도 말씀드렸죠. 이제 이 서버 디램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시장 매매, 시장 이 프로그램 매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증시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그 본연의 가치보다는 이제 시장과 어우러지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탄력이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못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좀 실적적인 부분, 분모가 크게 움직이는 상황인데 분자가 단단하게 이렇게 좀 실적적인 부분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계속해서 좀 남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SK 하이닉스는 반발력은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어제 이거 좀 오버 아니야라는 정도로 좀 빠르게 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만큼 왜냐하면 그제 그러니까 네. 이틀 전에 주가가 오르다가 확 밀렸는데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반작용이 어제 또 강했던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오늘도 뭐 한 3% 이상의 하락이 좀 나온다면 뭐 장 후반에는 좀 이렇게 메워주는 이제 그런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가치와 그다음에 또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적이잖아요. 네. 금리 상승기에는 실적이 수반되는 기업들은 나중에 이제 실적 장세가 강할 때 빛을 발하는데 그렇죠.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에 어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기업이군요. 카카오, 네. SK 하이닉스, 뭐 하이닉스 어제 진짜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네. 실제로 좀 많이 떠서 출발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한 3.5% 정도면 사실 하이닉스 치고는 조금 떠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수 타점을 조금 놓치신 분들이 아마 좀 아쉬워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좀 아쉬워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오늘 조금 기술적인 좀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저도 뭐 차장님 의견하고 거의 뭐 비슷한 게 사실은 뭐 2분기 때 이 서버 디램 가격이 최대 거의 한 15% 가까이 상승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게 네. 서버 디램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모든 IT 기업들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많은 IT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데이터를 소비를 하시잖아요. 네. 뭐 온라인이든 모바일이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디램의 수요가 뭐 늘어난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금 증설 잘 안 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쪽은 분명히 디램 쪽은 좋아질 거란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증설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나면 그때 후행적으로 보통 증설을 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탄력 그리고 이제 주가의 상승 탄력은 충분히 좀 지금 현재 시장은 흔들림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상으로 좀 좋아질 거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액면 분할 이제 얘기 요즘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성과급과 관련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시끄러운 얘기들이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 네.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의 이제 김범수 의장이 재산의 절반 뭐 5조 원 정도를 뚝 잘라가지고 기부를 하겠다라는 거 이제 발표를 하면서 미국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그 회장과 많이 이제 빌 게이츠와 많이 좀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카카오가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액면 분할 5대1 액면 분할 얘기 나오면서 이제 시간에서 한 4%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카카오도 정말 많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하시는 주식이에요. 뭐 액면 분할이라는 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기업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한 주당 가격이 이제 카카오가 거의 50만 원에 이제 육박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분들이 이제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업황이 분명히 사이클이 좀 다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고 나서 거의 1년 이상을 정말 지겹도록 우리 투자자분들을 좀 괴롭혔거든요. 네. 카카오도 이제 약간 저는 조금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조금 우려가 좀 있다라는 거. 단순히 이제 액면 분할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너무 직관적으로 또 예상을 하시는 거는 약간의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환산 주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액면가가 대부분 삼성전자도 100원, 네이버도 100원, 카카오는 500원. 네. 그 100면 봐니까 이거 이제 5,000원을 쳤을 때 네이버는 사실 환산 주가는 지금 주당 1,900만 원 이상이에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50배를 하면 되죠. 그렇죠. 네. 카카오는 환산 주가 5,000원으로 환산하면 이제 400만 원 한 주에.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쪼개보겠다고 하니 뭐 유동성은 늘어나겠고 접근성은 또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되겠네요. 네.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김현 매니저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보내드려야죠. 네. 이벤트는? 네, 오늘은 뭐 이벤트는 없는데 사실 이제 시장이 2월 한 달 동안에 되게 조금 힘들고 좀 짜증스러운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뭐 2월은 오늘 또 마지막 영업일이고 오늘 또 정월 대보름이거든요. 대보름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또 절기이기 때문에 네. 대보름 잘 보내시고 2월은 이제 떠나 보내시고 제가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그냥 2월 달력은 그냥 바로 찢어버리시고 3월 달 희망찬 3월을 좀 준비하는 그런 이제 그 새 출발을 좀 준비하는 시점으로 한번 각오를 좀 다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월요일까지 쉬고 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MBN 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